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멘붕이 와가지고 판결 선고한 다음에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드디어 윤곽이 좀 드러났고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조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일은 벌어졌으니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역할을 한번 자리매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힘내라. 네, 우리 그냥 힘냅시다. 힘내야 네. 되고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그 윤석열 씨 때문에 3년 동안 힘들었던 거에 한 2배는 더 힘든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가열차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대선 개입 드러낸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정말 정광석화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오전에 올라갔고 이미 배당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송달이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무슨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오창익 국장님? 저는 어제 그 대법원 선고할 때 마침 3시 반에 회의가 있었어요. 2명의 로스쿨 교수하고 2명의 변호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됐는데 정말 넋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조의대의 판결문을 쭉 읽는데 이건 완전히 1심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럼 1심 판결문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항소심 판결을 배척하는 이유도 없고요. 그냥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같아요. 아니 게다가 사실은 뭐 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된 네. 그 법률제 쟁점이 그건 얘기도 있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걸 꼭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얘기도 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흔히 보여주는 태도 있잖아요. 우리를 누가 건드려? 윤석열이 보여줬던 태도를 조의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함께했던 그 법학자 2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귀에 익숙한 이름이 된 서보학 교수님이에요. 경희대 로스쿨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자 지금 우리는 그래도 대법원의 역할이란 게 있다. 그래도 금도는 안 넘을 거다.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다. 설마 이렇게 빤한 사건을 가지고 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았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를 누군가 복수의 사람들이 짜고 있고 그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이를테면 대선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안 난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보학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상한 상황이고 정말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법이고 뭐고 뭐든지 내던질 수 있고 불법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비상한 상황이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 못했는데요. 여기 댓글에 송혜정님이 법정 구속 한 달에 한 표 겁니다. 또 크레이지 마셜로우님께서 5월 15일 이건 선거는 아닙니다. 5월 15일 변론기일 후에 법정 구속할 것 같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법정 구속할 수도 있으려나?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데 미쳤으니까. 가능할 수도 네, 있겠네? 그럼요.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제 모 방송에서 제가 이 실황 중계를 했는데 어제 방송 이후로 진짜 몸이 다 그냥 쑤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너무 현타가 왔고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비들의
그런 계획이 착착 진행됐겠다. 정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는 다음 대선 정말 못 갔겠구나. 2년 그 사이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그럴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 1월 내란이 일어나고 한덕수, 최상목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란 잔당들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였잖아요. 네. 윤석열을 풀어주고 검찰의 일탈이 막 일어나고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작들을 벌여내고 또 한덕수 출마하고 언감생심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야, 이 자들에게 다 계획이 있었다. 저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흐트러 판결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뭐 제가 좀 뭐 불이익을 당해도 합리적으로 다 내가 그때 좀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했었지. 이 부분에 판사님들이 정확히 보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군요. 아니 판사 사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어요. 판결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일반화의 오류가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를 괴롭힌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제거하겠어. 역사에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오명이 남고 사법부가 어떤 비판을 받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져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창도 받았어요. 아니 뭐 표창이야 뭐 받을 수 있어 대법관이었으니까요. 그냥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을 네. 윤석열이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근데 이 사람 대법원장까지 두 했어요. 번째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좀 뒷방 늙은이로 가고 뭐 전관 예우나 받고 돈이나 좀 벌 사람이 네. 소위 삼부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법조계 일반에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주류인 거예요. 서울대도 안 나왔죠. 대법관들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물론 한양대, 고대 한 명 있지만 주로 서울대 나왔죠. 그런데 이분은 또 사실 초졸이잖아요. 국졸이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게다가 활동도 지역에서 무슨 판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시민운동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보잡인 거예요. 이런 듣보잡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다음 내란 세력 그 일당들의 어떤 농간들이 있었겠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뭐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건재한 건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정진석이 지금 이 순간에 뭘 할까를 생각하면 저는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최악의 경우 그 이상의 최악의 경우. 아이고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에 그런 게 있는데 숫자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냥 막 가버릴 수 있다. 네. 막 가버린 거 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네. 정말 큰일 나. 왜 큰일 나냐면 후보 등록을 한 다음이잖아요. 그럼 후보를 바꾸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후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유당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급서 사태, 네네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태였지만 그런 사태를 꿈꾸는 것 같아요. 내란 세력들이 막아야 됩니다. 네. 가만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까꿍까미님 노영희 씨 아직도 낙관론 태평론이나 이러시는데 제가 낙관론 태평론 펼친 적이 없습니다. 다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선입견 옳지 않아요. 자 우리 변호사님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내려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내려가자마자 바로 재판부 배당이 됐는데 7부, 형사 7부는 원래 6부의 대리부입니다. 그래서 뭐 큰 논란 없이 대리부로 할 거로 예상이 됐긴 했는데 하여튼 예정대로 됐고 근데 재판부 배당하자마자 바로 기일을 5월 15일로 잡고 게다가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을 하는데 주목되는 건 좀 전에 속봤던 걸 보면 특별 송달을 바로 해버렸어요. 아 댁으로 집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우편 등기로 하고 그게 수령이 안 되면 특별 송달을 하는데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뭐 정식 명칭은 아닌데 정확히는 이제 법원의 집행관이 손으로 들고 직접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전에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 서울고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축탁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들고 간다. 이 말의 의미는 인천에 있는 이재명 자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내일 밤에 갈 수도 있고 하여간 지금 송달을 빠르게 한다는 건 원래 보통 우편을 해놓고 안 되면 그걸 하는데 바로 다이렉트를 했다는 건 서울고등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대선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송고내서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어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선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선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면은 항상 뒤통수를 맞고 항상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제가 사실은 깨달았고요. 우리 많은 변호사들, 우리 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많은 변호사들, 법조인들 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설마 사법부가 설마 검찰은 몰라도 사법부는 그러지 않겠지 이랬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15일 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송달까지 제가 듣고 야 이거는 정말 전쟁이구나. 전쟁입니다. 이제는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정확히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을 때 판단은 원심 판사들 중에 좀 튀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항소심 가서 무죄 받을 건데 뭐 걱정이세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했던 거죠. 그렇죠. 어제 확실히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합니까? 개헌까지 가고 자기들 세상을 영구화하는 정말 진짜 배기 쿠데타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니까 여태까지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네. 설마 대법원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이거나 또는 법에 있는데 그러겠어 이런 생각 잊어버려야 되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촛불로 문재인 정부 만들었죠. 그다음에 빛의 혁명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받을 상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봤자 무효가 돼버릴 때 상황 국민들이 느낄 고통 정말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벌써 들잖아요. 그 마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명 탄핵해가지고 또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정말 준비한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꼭 참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매우 호되게 뭐라 해야 확인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데 네, 화면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요. 박상돈 천안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등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뭐냐면 뭐 21년도 천안시 고용률을 전국 2위다. 실업률 전국 최하위다. 이게 가짜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 그림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판 모심에 23년도에 시작해서 대전지법 천안지법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1심에서 10달 동안 했어요. 633 처음부터 깨졌죠. 네. 24년도에 3월 26일에 2심에서는 징역 1년형이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7개월 진행됐어요. 자, 3심 대법원 올라갔는데 24년도에 올라갔는데 이것도 5개월 동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일부만 유죄고 일부는 무죄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럼 대전고등에서 파기환송 얼마나 진행됐느냐? 네.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게 25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울고등은 일사천리로 진행해가지고 바로 5월 안에 끝내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엄청난 차이죠. 제가 보시면 대전고등의 파기환송심에서 무려 공판기일이 3번이나 잡혔습니다. 10월, 11월, 12월 한 달 간격으로 띄엄띄엄 3번이나 잡아줬어요. 그래서 4개월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또 유죄가 나오니까 박상돈 시장이 못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어요. 근데 재상고를 하면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냈는데 또 상고해? 그럼 거의 받아쓰기만 하면 되면 끝나는 사안인데 이 재상고 기간이 무려 3개월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고 난 게 지난주예요. 4월 24일 지난주. 이것때 대법원장 누굽니까? 조희대입니다. 조희대가 633 원칙 자기는 준수했다. 나는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633 원칙 절차대로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위선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일주일 전에 거짓말한 거네 그러면? 아, 왜 국민의힘한테 저렇게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특혜를 줘놓고 왜 이재명한테는 다르게 하냐고요. 이건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육선상 원칙 지킨다는 거 불과 지난주에 어겼어요. 이거 법제사원에서 따져야 되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탄핵을 하자는 이야기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왜 주저했냐면 야 그래도 지금 중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하고 이러면 중도들이 얼마나 욕하겠냐. 탄핵과 남용이라고 또 보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이런 거 걱정하는 건 제가 압니다. 근데 이거 법제사법위에서 따지고 이거 대법원에서 제대로 이야기 못하면 조의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날려야 됩니다. 대법원만 날리면 뭐 서울고등에서 파기환송심을 어떻게 판결하든 재상고심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민주당 뭐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 천안시장 박상도는 네. 이재명 후보하고 죄질하고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네요. 저건 악질 범죄거든요, 정말. 근데 이재명 후보는 기억의 문제고, 아, 그걸 그렇게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알잖아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쪽은 정말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법률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혐의를 저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난 대법관이야. 난 대법원장이야. 난 너희랑 달라. 중대법대 나온 사람 다루는 방식은 달라. 아니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전 어제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받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은 헛개비였구나. 우리는 허상 속에 있었구나. 그렇지.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저자들은 먼 짓이라도 버리거나 맞아. 전쟁이라도 하려던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댓글 중에는 무슨 후보 예비 후보도 하나 준비해야 된다. 뭐 아, 누구든 말도 안 간에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절박함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전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니들이 탄핵 될 만한지 아닌지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렇지. 그 대법관이 평소에 헌법재판관을 우습게 하는데 가서 한번 탄핵 심판 받아보면 쌤통이도 한번 해봐라. 쌤통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을 놓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유일한 카드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선택권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 자신이 뭘 고르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내란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점잖게 하고 뭐 역풍생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가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순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민주당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는 지금 후보로 지명됐으니까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럼요. 당에서는 국민이 172석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판결은 둘째치고 이 지금 대선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다 사법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좀 기억이 안 나고 협박으로 느끼고 이따 건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무참하게 훼손하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요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대법관이 정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계엄날 뭐 했습니까? 계엄이 터졌을 때는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다가 6시간 후에 절차가 바른지 안 바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게 내란이 일어난 날 국가 지도자 대법관이 할 말입니까? 저는요, 애초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윤석열의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자격 없는 자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어떤 흉계가 있는지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흉계가 아니면 어떻게 한독수가, 3시 판결 나는데 4시 한독수가
사퇴하고 오늘부터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전인가 그때 이미 엠바고가 있었다니까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무원일 때부터도 이 선거를 치밀하게 계획했고 본인이 아니 6월 3일날 대선하고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선거에 말해놓고 본인이 출마한다고요? 한 달 동안 실컷 즐기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선거 준비를 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지금 대법관들 10명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끼리 무슨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죠. 기록도 안 보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날림을 하게 된 경위 이거 정권 바뀌면 바로 특검 출범시켜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사실 그 반대 의견 냈던 소수 그 재판관 두 분이 법원 그 대법관 두 분이 제대로 상호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판결문에서는 다수 의견들은 우리는 치열하게 논의했고 치열하게 뭐 기록을 다 살펴봤다 이렇게 또 사실은 상반되는 말했단 말이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아니 기록을 어떻게 살펴봐요? 뭘 살펴봐요? 살펴본 건 1심 판결문하고 검찰의 공소장만 본 거예요. 맞아요. 그 두 개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5달 동안 우리가 했던 게 무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상황으로 앉아있는 윤석열 정권 2를 만나게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너무 갑자기 싫은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네. 브라질이나 룰라 이전의 브라질 아니면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말 단박에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온 건 50년, 60년 걸렸어요. 그러나 망가지는 건 정말 금방입니다.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제 오창희 국장님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진짜 그 서부학 교수가 말한 식으로 대법원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절차 같은 거 안 따지고 20일 상고유서 제출하는 그 기간도 안 따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아니 저 논리는 이런 거예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살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그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을 최후의 보루이며 시대의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역겨워 죽겠네요. 그렇죠. 대법원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서 지금 정치권들이 이전 투구하고 개싸움 하는데 우리라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한 거였다. 어제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이 내용 따지는 거냐? 유무죄 우리가 판단했지 않냐? 양형 정해가지고 그날로 끝낸다. 우리는 그래서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을 심판함으로써 국민의 제대로 된 선택을 도우려고 했던 우국충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불법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게 네, 탄핵. 무조건 탄핵인데 탄핵. 이게 탄핵을 하는 건 좋은데 빌드업을 잘 해야 돼요. 네. 빌드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뭐 급하다고 지금 바로 쏟아붓자 이것보다는 일단 제가 먼저 제안드린 게 아까 박상돈 시장 사례는 대법원을 완전히 다 탄핵시킬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고등법원을 지금 바로 탄핵하는 부분은 빌드업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빌드업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상돈 천안시장 사례에서 파기환송심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공판기일이 3회나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5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리는데 공판 열자마자 이재명 측에서 저 변호인 측이 우리 이런 거 증거 신청하겠다, 이런 증인 신청하겠다, 우리 이런 거 따져보겠다 신청하는데 법원이 다 기각 필요 없어. 나는 오늘 변론 종결할 거야. 끝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기각을 해버리면 그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반하고 이게 바로 한 달 전, 2달 전에 국민의힘 사례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당신들도 정치적 의무 위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탄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기환송심 금방 끝나는 재판은 원래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할 거냐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뜨릴 거냐 이건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 신청하든 다 안 받아줘 필요 없어. 그러면 바로 탄핵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 재판이 홀드가 되니까요. 그게 지금 서부학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법학도이고 변호사로서는 정말 참담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재상고 이유서 아니, 20일. 그분은 가르치는 분이니까 얼마나 참담한 그러니까요. 저도 소각 교수님 책을 보고 공부한 아, 사람인데. 너무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상고 이유서 20일 동안 내야 되는 기간을 안 기다리고 대법원이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박 교수님도 논리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말은 지금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데 대법원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이게 논 거예요, 소박 교수님 말씀은. 근데 제가 이 말에 너무 기가 차고 너무 한스러워서 제 민변에 이제 민변 대구지부 동지들 톡방에도 올리고 막 이렇게 변호사들 의견이나 들어보면 다 그런 게 어딨냐고, 미쳤냐고, 저 정신 나갔다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무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천지개벽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시나리오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하나는 이런 장난도 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행히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확정이 안 나가도 당선이 돼요. 당선되자마자 선고하는 거예요, 유죄로.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걸 다투는 방식이거나 하여튼간에 괴롭히고 하여튼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싫어라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전화 쓰고 있잖아요. 네. 증거 인멸하고 있잖아요. 다른 범죄를 또 모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주목해야 돼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어제 거의 밤을 꼴딱 샜는데 새벽 한 4, 5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윤석열이가 집에 아크로비스타 돌아오면서 이기고 돌아왔다. 네. 아, 그런 게 또 막 게시판에 나와요?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이거 갖고 얘기한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분에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제가 이거는 근거 없는 제 뇌피셜인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말에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아니 작업을 했을 수 있겠죠. 법원이든 뭐든 인맥들 다 동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건 법리로 접근해서 안 되는 상황이 온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참담하고요. 주말 동안에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의원총회 및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뽑은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꼭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사법부가 비상식적인 그런 법 집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실은 최대한 뭐 우리 사법부 존중하는 게 여태까지의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항상. 비상식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다 쓸 수뿐이 없어요. 정말 뭐 폭력적인 행위만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다 사용해야 되는 게 지금의 민주당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네. 민주당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2중, 3중, 4중 안정책 세워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넘겨준 172석으로 중단시켜야 된다. 폭주 기관차 민주당이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영어 단어 나이브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순진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이거 너무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은 그래도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뭐 존재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대선판에 끼려고 하는 거다. 다 끝난 사건이니까 정도 생각한 아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와서 복귀해 보니까 갑자기 왜 전원합의체로 갔지? 갑자기 왜 생중계 한다고 그러지? 그렇죠. 할 말이 그렇게 긴가? 네. 할 말은 한마디뿐인데?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서라도 뭐 대법원 그때는 탄핵하기 어렵겠죠. 결과를 못 봤으니까. 하여튼 지금 대법관 탄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나 봐요. 궁리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기대해 보고요. 우리 구독자들도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와 이게 내란이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네.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한덕수 쪽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뭐 이런 사람들의 양동 작전이 보여요. 양동 작전이 그러니까 외통수로 모는 건데 이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게 해서 그대로 냅두면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몰아놓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탄핵을 하면 중도들이 야씨 저는 방탄하려고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양쪽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진짜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탄핵 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국민들이 준 의석수잖아요. 네. 국민들이 민주적 정당성 부여해준 이 국회의 의석수를 믿고 민주당이 자신 있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한 다음에 6월 3일 날 표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로 한번 심판 받아보자고요. 진짜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선동하듯이 야 민주당은 방탄하려고 저런 짓거리까지 하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내란 세력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끔찍한 짓을 이런 공작들을 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지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 심판 받자. 저는 6월 3일 그렇게 심판 받아도 나쁘지 않다고. 아니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판검사들이 대놓고 법 왜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선거법만 하더라도 윤석열을 한번 봐요. 경호. 뭐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했는데 손해만 봤다. 뭐 어쩌고 아니 그건 정말로 재질 나쁜 거짓말들을 버젓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선됐어요. 그럼 수사의 필요는 누구에게 있냐면 윤석열에게 있어요. 낙선한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지금 선고하겠다고 벼르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은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한테 진 잘못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패한 잘못이 있죠. 근데 아니 선거에서 진 게 어떻게 잘못이고 어떻게 범죄입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언제 있어요? 정말 잘못 같은 잘못을 가지고 당신 잘못이라고 법에 심판을 하거나 그래야지. 시작부터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카드를 절대 안 놓는 거죠. 왜? 윤석열 내란 일당은 맨날 이거 해가지고 재미 본 사람들이거든요. 기억하자고요. 진짜 잘못이 없더라도 우리가 수사하고 둘둘 말아서 엮어서 기소해버리면 패가 망신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패인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체험했고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내란 일당은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팅해 놨겠죠. 2단계, 3단계, 4단계 플랜 B, C, D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사실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어제 대법관들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로 나서면서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수영 의원이 사실은 그 골프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4명 찍은 사진 올렸잖아요. 조작이잖아요. 그거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박수영 의원을 기소해야 돼요. 그럼요. 수사하고 당신 이거 허위 사실 공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수영 의원 전혀 기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얘는 봐주고 얘는 안 봐주고 얘는 기소하고 얘는 안 해. 이런 걸 갖다가 법원이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이 이재명 너는 공직자로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왜 그런 허위 사실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혼을 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서 만약에 하나를 주장하려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고 저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대법관들은 그런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얘기했고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거 검증했고 우리는 막 서로 논의를 거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정의하는 권력. 무엇의 정의가 뭐냐. 검찰이나 법원은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예? 이재명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그 마음대로. 1심 판결 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뭐 명함 나눠준 거 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전면에 쓰면서 이렇게 악질적이라고 벌금 50만 원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징역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범죄라는 게 그게 기소가 돼서 약식이 나와서 그렇지 명함 나눠준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책임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도지사가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도 못 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일종의 절차인 것 뿐이잖아요. 명함을 그때 나눠주지 마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를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만 핀셋으로 딱 꼽아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왜? 내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걸 건드릴 것 같거든. 똑똑해서. 계곡 저거 하는 거 봐. 일 잘하잖아. 저 되면 저거 우리 정관님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카르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하나는 확실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 제가 덧붙여서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께 이제 전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제가 그 선고 날, 그러니까 파기환송하는 날 저녁에 이제 전집에 갔어요. 전 구워주는 집에. 점이 아니라 전. 전 구워지는 집에. 그래서 파전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 제 단골집인데 정치 저관여층이고요. 대구 분이시고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줄 서 있는 동안에 이제 파기환송심 충격적인 얘기를 동료 변호사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옆에 전을 굽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이 그거 왜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기환송심으로 또 죄 있다고 또 뒤집어졌어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뭐 내 전 뒤집는 거하고 똑같네. 뭐 처음에는 뭐 죄 있다 했다가 죄 없다 했다 또 죄 있다 했다가 법원이 뭐 법은 한 개인데 법은 마음대로야. 이분은 정확한 진짜 말이네. 정치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데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중도들이 이재명이 파기환송된 거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맞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제. 이제 법원의 신뢰도는 떨어졌어. 중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씁쓸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대세 후보 아닙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50%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 대선 경향을 보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렇게 막대하는 함부로 경우,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죄라면 왜 소년공 출신 지방 변방의 변호사가 왜 대선이라는 우리들만 향유해야 되는 그러한 공직에 도전하냐. 그것 자체가 죄고 기분 나쁘다. 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성남시장도 그렇게 도전했고 경기도지사도 도전했는데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정말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90% 가까운 지지로 대선 후보를 이번에 선출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번에 국회에서도 최상목 탄핵 추진하다 사퇴했죠. 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탄핵 청문회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는 안 했지만 계속 가지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를 하니까 최상목 낙마시켰죠. 지금 법관들 문제도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을 믿고. 왜냐면은 이 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법관들이 하는 판결을 보면 유죄를 받은 사람도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잘못했었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찾았네. 이럴 정도의 어떤 법 의미를 보여줘야지. 일반인들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 이재명 잡으려고 저렇게 했구만. 윤석열 친구를 해서 저러는구만. 보복하는구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거. 그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최상목, 한덕수, 조희대, 대한민국 공무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뭔가 싶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 저렇게 모렴치하고 몰상식하고 비열하지 않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악한 영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은 참아도 사악한 공무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긴 해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지 않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나요.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저쪽은 악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일상 활동을 했잖아요. 후보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어느 시장인가에 갔는데 어떤 젊은이 남성이었는데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꼭 대라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봐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국무회의 인원 14명이나 11명이나 이거 다투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하면 돼요. 국무위원을 10명으로 줄이면 돼요. 탄핵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법을 공포하게 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하는 방법 하자는 거예요. 네, 하자. 그 다음에 대법관 10명 탄핵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하자는 거예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이 상황 보신 바와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출구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들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저 법복 귀족들이 낙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5년 동안 더 해먹겠다는 건데 이걸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대로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맞습니다. 호소하고 자기 길 가야 돼요. 비상하게. 연트럴님하고 이은주님께서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더 세게 가시라. 국민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LSW님. 민주당은 더 처맞을 뒤통수가 있나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핫듀 유튜브님이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켈리님. 왜 민주진영은 항상 멍청하고 순진한 건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한덕수 대선 출마할 거란 얘기 나오는 순간 이런 결과 예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대법관 10인을 탄핵해서 업무 중지시켜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뒤통수 맞게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대법관이 그 소수 의견 내신, 그러니까 반대 의견 내신 그 두 분의 얘기와 다수 의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잘 걷다, 치열하게 논의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싱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6만 페이지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소설 200권 분량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희대의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희대의 판결이고요. 딱 2시간 심의해놓고 엄청나게 자기네들 많이 토론한 것처럼 무죄를 유죄를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게 불행 중 다행이자 그래도 이제 신이 진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역으로 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이 저렇게 졸속으로 재판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절차로 이례적인 대한민국 재판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절차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법원을 욕하고 법원 신뢰를 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아, 법원이 청산 대상이구나.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이렇게 해서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이재명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똑똑하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뭐 김계리가 계몽이라는 얘기를 해서 떴는데 이게 진짜 계몽이다 저는 계몽됐습니다. 저렇게 이 계기로. 이제 진짜 법이라는 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특히 권력이 강한 곳에 가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무력화되고 다 무너지는구나. 대법관 저 2004년에 법대에 처음 입학해서 대법관들은 뭐라 그럴까 신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닮고 싶고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대법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자랐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암만 나라가 개판이라도 최소한 대법관만큼은 나라의 보루로 마지막으로 남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의대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니까 그리고 뭐 오창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비유하자면 항암치료 비슷한 거거든요. 부작용이 엄청 강한 요법이라고요. 전부 다. 근데 지금 그걸 견딜 수 있는 체력,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고요. 그럼요. 탄탄한 국민들의 지지가 그 사람의 탄탄한 체력이 됐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반복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민심을 읽어야 된다. 야, 그 되게 어떤- 중요한 말이네요. 아니면 죽어요. 아니 그 죽어. 어떤 부작용도 이 내란 세력을 다시 군림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럼요. 이 그래서- 내란 세력은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세력의 수장으로 생각되는 수장의 두 번째 수장이죠. 한덕수 씨 대선 출마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씨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드디어 국민의힘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덕수랑 같이 단일하겠다고 서로 그냥 손 내밀고 이러던 김문수, 한동훈
완전히 얼굴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아이 우리 문수 형님이 바보입니까? 아니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자기 후보 되면은 대통령 먹을 수도 있는데 미쳤습니까? 지금 한덕수랑 간이라게. 한덕수 위한 불쏘시개 아니다. 김문수 캠프 이제 드디어 소리를 냈고요. 한동훈 후보는 다른 분들 개싸움 감당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재원 전 의원, 네. 한덕수 대선 후보 가능성 없어. 이낙연과 함께 가능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덕수 씨가 계엄 관련 질문을 듣더니 또 정색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또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엄 해제 이후에요. 2시까지 1시간 행정이 좀 늘어난대요. 기자님. 그때 뭐 하셨는지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국민 모두가 안심한 나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계엄 해제를 못 막았는데 안심한 나라 국민이 이런 질문이시죠? 와, 진짜 대단한 질문인데요. 아니, 저 기자 그, 누굽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기자 같은 기자 고마운데 한덕수의 표정이 봤어요. 보입니다. 네, 봤어요. 이렇게 약간 껌 씹는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개야 지져라 이런 네, 거죠. 네. 개야 지져라. 지금 껌 씹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표정이 아니 이상하던데. 그 껌을 씹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기자들 앞에서 그렇죠. 저 브리핑을 하고 이런 상황에 껌 씹는 것 같은 표정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젊은 여자가 뭐 이런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아니 한덕수가 여태까지 전화에 되도록 국민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오늘부터 섬기겠대요. 아, 나 참. 기자가 질문하면 대선 주자 정도 되면은 차분하게 답을 해야죠. 저게 뭡니까? 저 간단한 답변도 못 해가지고 아니 떳떳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건지 본인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 기자가 물어보는데 답도 못 합니까? 아이고. 저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2시까지. 계엄 해제 때부터 2시까지 1시간의 행적이 묘연하다. 너 그때 뭐 했니?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근데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안 풀고 네. 거의 새벽 4시 다 돼가지고까지 민기적거렸잖아요. 네. 그리고 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그 말 안 들을 수 있나? 이거 찾아봐라. 국회법 법전 뒤집어봤다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 혹시 의결 그 위법 사항 없는지. 근데 그때 한덕수가 과연 뭘 했나? 근데 그 전에 한덕수는 약간 모호하게 그때 말렸다. 빨리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내가 적극 건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 4시간 동안 그것만 했을까? 저는 저분은 맨날 왔다리 갔다리 네. 이 사람이 일기까? 저 사람이 쎄까? 이것 따라 다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자기 입속만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오세훈이 끌어당기는 장면 봐요. 자기 네. 옆에서 이렇게 병풍 쓰라고 오세훈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막 껴안고 언제부터 오세훈하고 그렇게 친했죠? 오세훈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거절이네요. 오세훈도 당연히 거절인데 오세훈을 붙잡고 있는 한덕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고향도 바꾸고. 아니 자기가 호남인데 처음에는 호남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러다 디데이 정권 되니까 호남 사람이 갑자기 됐고. 자기 호남 사람 됐어.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 본적과 원적을 헷갈려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가서 망월동 앞에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5.18 묘지에 참배한다 아, 그래서 아니, 그 사람 난좀 하지 저 말고. 5.18 때 뭐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 사람도 정말 좀 희한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네.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당이잖아요. 그럼 공당에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 뭐 돈을 막 3억씩 내고 뭐 예선 탈락에 뭐 해서 2명으로 압축돼서 치열하게 싸울 때 아닙니까? 아 근데 국민의힘 최대 광역시 시장이 뭐 당적도 없는 사람, 자기 당 후보랑 경쟁할 사람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바로 직전까지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저기서 또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저거 진짜 의리가 있는 겁니까? 당에 대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정치 결사죄예요? 저거 그냥 보따리 장수들 아니에요? 아, 전 민주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부끄러운 저 일을 보고 있어요.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이게 한국 정치사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아니 경선 끝에 결선 투표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쟁점이 한덕수하고 단일을 할래 말래. 아니 귀신 같은 것들 아니에요? 아니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경선이라도 좀 덜 힘들게 하든가. 네. 경선도 막 돈이란 돈은 다 내고 막 아니, 그러니까. 개망신 다 당했잖아. 그리고 내일 경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얘를
추대한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은 잠적해버렸어. 그냥 탈당하고 삐졌어. 빈정이 상해가지고. 삐졌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화난 여수행님께서 질문한 기자님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야 진짜 뉴스타파 열일합니다. 정말 저는 대단합니다. 망월동에 있는 한덕수가 너무 싫은데 그 5.18이 일어날 때 1980년에 한덕수의 나이는 31살이었어요. 공무원이었겠죠. 그래서 앞장서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한덕수가 뭐 5.18 관련자들을 위해서 뭐 영치금이라도 보내줬든지 뭘 후원했다든지 비스무리한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재산 87억이 되도록 모으면서 공익적인 일을 했다는 거 전혀 없어요. 부부간에 금슬이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대표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엉터리가 돼도 아무리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했던 나라라 하더라도 네. 내란 공범이 아니, 저는 그 5.18 뉴욕 참석했을 때 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막아서고 반대하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일 때 뭐 했습니까? 윤석열 계엄 저지른 윤석열 대란숙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광주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아 제가 그래도 여기 참배하러 왔으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낮고 차분하게 설득하면 되는데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아주 저는 그 멘트가 굉장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자, 영남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될 텐데 호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남에서 푸대접을 받고 왔다. 문정박대 당했다. 이거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도의 지역 감정을 조장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저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싱크 한번 들어보죠. 사악한 싱크.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잠깐만요. 서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질이에요. 진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금이 났다. 대행으로서 또 국무총리 2번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공직을 두루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 입속만 차렸던 사람이 약간 곤란해지니까 약간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는데 그래도 내가 호남이어서 경쟁력이 있어라고 국힘에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중지를 지가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그 중지를 아유, 모아야 완성 되는데 높이지 서로 중지. 사랑해야 되는데 가운데 왜 손가락을 이러는 저는 거야? 보고 있습니다. 하지 중지를, 마세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너무 뻔뻔하게 일을 말할 수가 없는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어제 충격을 훌훌 털어버리고 또 역시 국민을 믿고 오늘 또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철원 대통시장에서 네. 청년상인인데요. 청년 상인? 네네네. 저희가 제가 지금 철원에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예. 저희 인프라 좀 살리고 싶고 저희 소상공인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고 지방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절실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 혜택이 필요하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 상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뭘 해주세요 이러면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네. 경기 포천 연천에 이어서 강원 철원을 방문해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갔는데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을 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상인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된다. 네, 수첩이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적네요. 아주 중요해요. 그 저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지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꾼들이 마음대로 뭐이 정도면 됐지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저짓 말고 오버로크라고 그래가지고 막 군대 계급장 받고 네. 이런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이 요새 휴대폰 병사들을 쓰니까 물건도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그래서 이쪽 경기가 안 좋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라면 뭐 윤석열, 한덕수 뭐 누구를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병사들 핸드폰 못 쓰게 해야 되겠네? 예?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군인 장사 안 되니까 딴 장사 한번 해보세요 이럴 텐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지역 화폐를 군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농익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예요? 철원이다. 그러면 지역 화폐라는 건 시한이 있고 또 지역이 제한돼 있거든요. 철원에서만 쓰는 거예요. 꼭 사용해야 되죠 거기서. 그렇죠. 아니 사용 안 하면 돼요.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렇긴 그러면 하지만. 그 병사들이 또 직업군인들도 나와서 그쪽에 소비를 촉진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핸드폰 쓰게 되니까 휴일에도 좀 외출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공부하거나 이거 가지고 뭐 재밌는 세계가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단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양반은 역시 뭘 해본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거 그냥 안 나오거든요. 내공이 느껴졌어요. 아주 저는 좋은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지금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선거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게 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통합 경청 기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는 거거든요.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저런 태도 저는 좀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이게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죠. 야, 불안하기도 나를 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죽이려고 정말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 압도적인 후보를 이렇게 정말 죽이려고 사법부가 본인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탄압하는데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다 보면요 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대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혀 미동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정치 지도자 5천만 국민의 그 1시간 이것을 내가 정말 이 나의 1시간은 5천만 국민의 1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일단 뒤로 하고 나는 지금 어지러진 국정 혼란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게 정말 발언을 하다 보면요 그 진정성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지지자분들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의 고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이런 사람은 낙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법대로 되겠죠 이렇게 되게 여유 있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조롱할 수 절대 없는 것이 겉으로 지지자들이 동요하거나 불안해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안 좋은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요? 뭐 이재명 대표 혼자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 그리고 당직자들한테는 항상 조심을 시켜가면서 플랜 B를 생각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걸 생중계하지 않아요. 생중계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속으로 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동요하고 비관적으로 막 또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가기보다 힘을 실어주고 밀어줄 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고비도 넘어설 거다. 그리고 우리가 폭발적인 투표,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투표 지지로 우리 국민적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모든 대안 중에 ABC 중에 A다. 그게 있어야 뒤가 있어요. 뭐 탄핵이고 뭐고 그런 것도 다 여기가 기초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믿으시라. 저는 그 얘기 드립니다. 제가 댓글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제가 좀 이재명 후보 평가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평가하니까 너는 할 거 해. 빨리 탄핵하라는 말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너는 할 거야가 뭐냐면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얼마나 엄중한 해라. 상황인지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비상한 상황에 대비해야죠. 이를테면 5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리잖아요. 고등법원에서. 그럼 저는 그 이전에 오전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에서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모든 준비라는 게 준비하고 어떤 걸 아무것도 안 말하는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오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 몇 명도 하고 그다음에 저 공직선거법 그건 실제 위헌 시비도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주 문제 많은 독소 조항 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니까 그거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천만다행인 교훈 사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소닉 부모님께서 민주당이 내란 잔당들에게 허접하게 대응을 하면 그건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국민을 죽도록 놔두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국민만 믿고 아주 세게 밀어붙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다수당의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국민을 죽도록 놔두는 것과 같다. 이미 지금 아사리판이 났잖아요. 예, 이제는 그리고 솔직히요. 지금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요. 또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판이 났는데 뭘 망설이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 최상목 사퇴했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사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법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한덕수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민주당은 그냥 딱 하나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돼요. 중도들에게도 한덕수 표 못 가게 하는 거 하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합니다. 진짜요. 대통령 되면 사면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네.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내란죄 지기현 부장이 무조건 무죄 내릴 것 같아요. 공소기각 하거나. 윤석열과 네. 그 네. 내란 잔당들과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에게 무죄 때릴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 우리 그 조희대 대법관인 네. 대법원은 무조건 무죄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유죄 어떻게 나와요? 무죄 나오지. 그러니까 TV 토론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독수하고 뭐 그 인간이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 대표 물으면 돼요. 너 대통령 되면 윤석열 어떻게 할 거냐? 사면할 거야? 조사 엄중하게 할 거야? 네 의지를 얘기해봐. 뭐 한독수 대답 못합니다. 그거. 대답 못하고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5월 1일에 대참사가 일어났고요. 사법이 암흑 속에 갇힌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 깨져요.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만 사법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또 좀 특별한 소식이 하나 나왔네요. 황교안 대통령 예비 후보? 황교안 전 총리도 대통령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바람에 꼴이 우스워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서도 되겠냐. 이렇게 본인이 이러면서 자기 일 아니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아니, 거죠. 본인은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출마 안 했잖아. 아직은 안 했잖아.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하지 말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이 나라를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SNS에다가 썼대요. 근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그걸 지웠대 또. 그럼 그렇죠. 전화 졸라 받았구만 또. 아이고. 지웠대. 아, 네. 근데 솔직한 심정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황교안 전 총리가 보기에도 한덕수가 미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지 자기가 보기에도. 내가 대행할 때 사실 솔직히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나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는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보다 훨씬 잘했어요. 아유 클리어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상식적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 아주 사악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윤석열이 다 그렇게 법치를 망가뜨린 거. 윤석열 3년의 폐해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신적인 계몽보다는 본인도 형사처벌의 위험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내란에 가담했는 혐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최은영님께서 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때리고 검사가 바로 선고하면 7일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80만 원 선고하고 검사가 선고 안 하면은 그냥 대법에서 확정돼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물어봐요. 아니, 7일 사라지지 않고요. 고법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때리더라도 무죄가 아닌 이상은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선고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왜 그거를 상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80만 원 벌금이 선고됐을 때 검찰이 상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검찰은 당연히 상고하겠죠. 근데- 근데 날짜를 하루만 할 거라는 거지. 예, 20일을 다 안 근데 하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 벌금 80만 원 가지고 상고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형사소송법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네, 거고 실제로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쓰겠지. 근데 나중에 그게 기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요새 핵심은 질문의 핵심은 그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상고 안 하는 사이에 검찰이 상고한다고 치고 20일을 다 안 쓰고 즉 7일과 20일을 다 안 쓰고 그냥 빨리빨리 하루 만에 해버리고 나면 확정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건 상식적인 상황에서 매우 낮은 거고 5월 1일 이전에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현실 법정에서 낮았던 거고 5월 1일 이후에는 사법 파괴의 날, 대법관들 10명이 사법을 파괴한 날 이후에는 어떤 일도 다 벌어진다고 상정하는 그래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나이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이 미친 대한민국을 우리밖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뭐 우리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탄핵 소추를 해도 바로 파면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심사를 하니까 뭐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네. 대법관들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헌재 재판관들 보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별거 청문회도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 불러 모아놓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6만 페이지 다 읽어봤는지. 아니 그 그 답을 해야지.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재판 연구관들한테 보여줘야지 좀 확인해봐야 돼요. 대법관 이 절대 안 사람들은 있어요. 높으신 분들이어서 책 이렇게 탄핵 많이 못 심판에도 읽어요. 헌재 안 와요. 아니, 아래 것들 모이는데 왜 가요? 뭐 이런 태도. 안 오고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우리 보고 2시간짜리 거짓말하지 내란이 말라면서. 어딨냐부터 해가지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들. 법법 귀족들.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죄를 내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수기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게 제일 어쨌든 이상해요. 이런 법률 폭거, 사법 테러 이거를 막는 거 국민들이 지금 의석수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김초희님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없나요 하셨는데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아유 없어요 했겠지만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이것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있어요. 저거 할 말이 없네. 이것도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민주당에 크게 소리를 외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관계자분들 저는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저는 관계자 본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김지호 대변인님. 여기 댓글 중에 석궁이 답이라는데. 아니 근데 석궁 그럼- 답이 아니에요. 석궁은 그거는 한 명한테 썼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너무 됩니다. 여러 명 써야 되기 때문에 석궁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 정의, 그러니까 무장해서 뭐하자, 뭐 누구를 어떻게 혼내줘 이런 거는 정말 답이 아니고 그럼 정말 망치는 거예요. 91년에 정원식 총리 서리한테 밀가루 한번 뒤집어 씌웠다가 난리가 소위 났었죠. 분신 정국이라고 많은 열사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판이 엎어졌어요. 그래서 노태우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됐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우리가 헌법과 김 대변인한테 드릴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기 소개한 헌법과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행사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이들 채팅에도 참여해 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6월 3일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 걷듯이 열심히 한번 불살라 버려야 되고 미친 듯이 한번 이 상황을 타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인터넷 버퍼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한번 버퍼 심하신 분들 인터넷 비교원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똑같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화나신 분들, 오늘 걱정 많으신 분들, 뭐라도 좀 먹어야지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집에서 즐기는 최고급 참치회, 참치회 중에서도 가장 고급으로 치는 참다랑어만 100% 엄선해서 보내드립니다. 단가 맞추기 매우 힘들었지만 저희들은 단가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뭐 새치류, 근연조 이런 거 섞지 않습니다. 100% 국내산 참다랑어만 가득가득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최고급 참치회 마음껏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참다랑어 회가 29,900원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치회 400g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배송 받아보시고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경영푸드에서 구성한 제품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같이 분노하면서 또 같이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이 예전엔 이러지 않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또 우리 아까 오창익 인권국장님 막 울먹울먹 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울컥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방송하다가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울컥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잘 다시 한번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요. 오늘 특히 국민의힘의 시장, 아까 그 시장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이 찾아오신 박상돈 시장, 네, 박상돈 시장에 대한 예가 아주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디테일해서 한번 좀 잘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제부터 이판사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또 얘기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독일은 대법관이 200명이 넘어요. 정말 우리도 많군요. 2배, 3배가 아니라 네. 대법관은 200명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혁도 이번에 정말 지그시 해줘야 된다. 네. 아닌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윤석열 씨 어제 압색했었었는데 압색 영장에 UN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회 청탁이 적시되기도 했고요. 김건희 씨 집에서 압수당한 물건들이 또 그렇게 뭐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대통령 한번 하면서 무슨 부정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지 이제부터 철저하게 우리들이 응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제발 현혹되지 말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가만 생각해서 한번 올바른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투표 한번 하는 게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금요일 저녁 연휴의 시작인데 또 잘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